그들은 트럼프 남작이 그들의 법적 주장을 모두 무너뜨릴 때까지 트럼프 남작을 또 하나의 특권을 받은 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률 전문가, 언론인, 호기심 많은 관중들이 일상적인 청문회를 기대하며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한 웅얼거림, 펜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 가끔 카메라 가찰칵거리는 소리로 공기가 윙윙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또 다른 형식, 즉 판사 앞에 유명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리한 지성과 부자와 권력자에 대한 깊은 의의론으로 유명한 판사 로널드 베켓, 로날드 베커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극에 대해 인내심이 없었으며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구부릴 수 있다는 사실. 그는 전에도 그 모든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앞에는 트럼프 남작이 서 있었습니다. 판사는 의자에 등을 끼대 고천 1024 숙고하면 서의사 봉을 벤치에 두드렸다. 그의 예리한 눈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침착한 자기 앞에 있는 청년을 바라보다 있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양복을 입은 바로는 고작 18세였지만 이곳에 속해 있음을 암시하는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베케트 판사는 안경을 고치고 건조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유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18세 소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귀하의 성의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법정은 그중 하나가 아닙니다. 관객석에는 웃음소리가 흘렀다. 몇몇 변호사들은 뇌의적인 표정으로 알면서 도능글맞게 웃었다. 하지만 바로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게를 옮기지 않았고 확신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악곡지고 가만히 서 있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판사를 바라보다 있었습니다. 베켓은 눈썹을 치켜떴다. 응답이 없습니까? 준비되년 설이 없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속한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최소한의 성의 없는 시도를 기대했습니다. 또 한 번의 웃음소리 가방 안을 울렸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벗어났어요. 그러자 바론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이 법정이 오라그리한 곳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재판장님. 웃음이 멈췄다. 능글맞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려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베켓 판사의 얼굴에 승인에 가까운 무언가가 깜박였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눈앞에 있는 사건 파일을 이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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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방은 긴장되었고 에너지는 바뀌었습니다.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남작은 고친 들리고 법률 용어에 걸려 넘어지고 노련한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가지능과동 일하지 않다는 교훈이 자증거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다. 심사위원이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다른 것, 즉 호기심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호기심만으로는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아님. 베켓은 안경을 다시 조정하고 무시하는 듯 한 손짓을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들어보자. 그 방에 있던 누구도, 변호사도, 기자도, 심지어 판사도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판사의 외의적인 어조에 당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세심하고 정확하게 연단 이의 문서 세트를 정리했고 이전에 수없이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처럼 쉽게 법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베켓은 망설임, 떨리는 목소리, 도움을 청하는 변호사를 바라보는 눈길 뜬신 경위 징후를 기다리며 온화한 즐거움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간단히 마이크를 조정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진행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앞서 제시된 몇 가지 법적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멈춤. 한때 조용한 대화와 끊임없는 펜 긁는 소리로 가득 차 있던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로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상대 변호인은 주요 증언을 기각한 정당성으로 하어퍼 v. 설러번 사건을 반복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이언 수색 조건에서 얻은 증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 건너편에는 노련하고 자신감 넘치는 50대 선임 변호사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새로운 긴급함을 담은 눈으로 메모류를 터보고 있었습니다. 베케트의 눈서 빛이 켜올랐다. 그렇습니까? 바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쉽게 브리핑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판장님. 우리가 증거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 더 관련성이 높은 판례는 간접 강압과 관련된 사건에서 증언의 신뢰성을 포스터 V. 크레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주장에 훨씬 더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법정 전체에 웅얼거림이 울렸다. 법률 전문가 몇 명이 시선을 교환했고 일부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이것은 단순히 똑똑해 보이려고 암기한 용어를 외우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밀함이었습니다. 베케트 판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아까 그가 지녔던 미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 이상 단지 즐거운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18세 소년이 그렇게 쉽게 자신에게 도전하도록 놔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메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급함으로 날카로워졌다. 재판장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로스쿨 토론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주장은 남작은 그가 말을 끝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선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내 사건보다 당신 사건의 약점을 더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였다. 상대 변호사는 아주 잠깐 머뭇거렸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안이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커트 판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켓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긴 멈춤. 그러자 변호사는 이를 악물고 재변론에서 다루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퇴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바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음 일을 기다리면 서침착하게 서류를 조정했습니다. 베켓 판사는 펜을 책상에 두드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말투에 겸손히 흔적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세요, 트럼프 씨. 이는 더 이상 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참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쟁자로서 여기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커트 판사는 자신감 있는 소송 변호사들의 공평한 몫을 보았습니다. 수년간의 법정 싸움을 통해 연마된 노련한 전문가들은 순전한 자신감으로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서종종 그는 그들의 말, 즉과신한 웃음, 연습된 어세, 통제력을 발산하기 위한 계산된 멈춤 등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18세. 그곳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이자에 기대어 조용히 트럼프 남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신의 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노만함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잘난 척도, 불필요한 연극도, 불확실성을 가리기 위한 장황한 설명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단어는 정확했고 모든 주장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방반대편에서는 상대 변호사가 천천히 숨을 쉬며 억지로 평정심을 가지고 메모지를 익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가 말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득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포스터 데클의 인확실히 인상적이지만 여기에는 정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1년이 증거가 아닌 증언 강요를 다룬 사건이다 라고 말했다. 바로는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조 언이 잘못됐다 고순순히 반박했다. 에 대한 판결은 기르 다강제성만 언급한 게 아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증언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문서에서 한 페이지를 들어 올려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건의 증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유입니다. 방임이 묘한 변화.
백혜 판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뜨고 반대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려 반박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법정 전체에 웅얼거림이 울렸다. 맨 앞줄에 앉은 기자들은 노트북으로 맹렬하게 타이핑을 하고 있었고 법률 분석가는 몸을 기울여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바로는 앞으로 나아갔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증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불건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선호하는 이야기에 맞게 선례를 선별하기 시작하면 적법절 차이 기초가 훼손됩니다. 고요. 그리고 판사는 숨을 내쉬었다. 한숨 과웃음 사이에 감탄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는 손을 모으고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남작을 빨아보았습니다. 트럼프 씨, 인정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주고받았으며 일부는 이것이 더 이상 조숙한 10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배런은 판사의 모든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체 주장이 근거를 잘못된 정용에 두고 있습니다. 히잉 대 벌링턴, 바로는 진지하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상대 변호인 뒤에 앉은 변호사들 사이에 새로운 중얼거림이 흘렀다. 수석 변호사는 굳어졌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절차상 오류로 증거를 기각한 선례로 널리 인용됐다. 묘반항적인 목소리를 내놨다. 남작은 단 한 번 고의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실제로 읽어보면 선별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절차적 오류가 증거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및 여기서는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패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혜 판사는 눈을 깜박였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 말의 무게를 흡수한 듯 잠시 시간을 냈다. 방 건너편에서 상대 변호사는 턱을 꽉 다물었고 노트를 빠르게 넘기며 그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물씬 풍겼습니다. 남작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법원이 그러 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질적 인정이 보다 절차적 기술이 우선시되는 위험한 어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선례 가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며 법원이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요. 상대 변호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폴더를 닫으며 긴장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용히 양보했습니다. 백혜 판사는 손가락으로 벤치를 두드리며 마치 피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는 코로 숨을 내쉬고 잠시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다. 그럼 트럼프 씨, 우리가 당신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법원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 전체가 숨을 참는 것 같았다. 바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자신감을 갖고 상대의 손을 얹고 심사위원의 시선을 정면으로 맞았다. 증언이 허용 가능성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보다 적은 것은 확립된 법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판사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의 말을 울질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자 기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노련한 변호사들조차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배런은 자신이 입장을 방어하는 것이 상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라 가와 법정을 침묵 속에 휩싸였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입을 열었지만 머뭇거릴 뿐이었다. 그는 점점 더 다급하게 메모류를 터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페이지마다 배런이 방금 제시한 주장을 해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백혜 판사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허용했고 그 순간 이묵의 가무거운 커튼처럼 방 전체를 덮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사를 기대하고도 착한 일부 기자들조차 메모를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목을 가다듬었다. 트럼프 씨, 당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조용한 무게감이 담긴 어조로 그가 말했다. 바로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었다. 저는 법적으로 일관된 유일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백해 판사는 무시하는 소리도 아니고 전 여질겁지도 않은 소리로 코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반대측 변호사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상담사님,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변호사는 턱을 굳게 다문 채 노트를 내려다보며 뻣뻣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 방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주장이 기초를 하나씩 해체 해회복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마침 내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갤러리의 웅얼거림이 커졌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교환했다. 다른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조용히 인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도 변칙적이라고 일축했던 18세 남작 트럼프 남작 임학 경험이 풍부한 법무팀을 퇴각시키도록 강요한 참이었습니다. 판사가의 사봉을 두 번 두드렸고 날카로운 소리 가충전된 공기를 가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오후 내내 끌어오르던 긴장감이 흩어졌다. 헐떡거리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고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관중들 사이로 갔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자는 말도 안 된다. 고숨 죽여 중얼거렸다. 바로는 안도감이 아니라 조용히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심, 모든 도전, 그에게 던져진 모든 의의적인 시선은 그가 이미 이해한 것을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이 한준 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케트 판사는 의의적인 태도에서 좀 더 복잡한 태도로 변화한 새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존경심도 있었지만 인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압박감에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정에 들어 선한 청년이 끊임없는 준비의 결과였으며 대신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어책상의 펜을 두드렸다. 조용했던 법정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작을 살펴보며 다음 말을 신중히 검토하는 동안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글쎄, 트럼프 씨, 인정해야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휩쓸었지만 베케트 판사는 한 손을 들어 그 소리를 침묵시켰다. 이전 이 즐거움은 사라지고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법정을 주재해왔습니다. 그는 꾸준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서금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방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판사가 책상을 고의로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연극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감동을 주기 위한 공허한 자세 나법적 인전문용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바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경악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칭찬은커녕 인정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말해봐, 아들아. 학교에 온 지 얼마나 됐니? 망설임 없이 바론이 대답했다. 오랜만입니다, 재판장님. 한쪽 눈썹 빛이 켜올랐다. 그런데 당신은 로스쿨에 다니지 않았나요? 바론이 대답하기 전에 그들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실했다. 아직 아님. 판사의 코에서는 거의 즐거움에 가까운 숨결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알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좀 드릴게요. 경험의 무게를 담은 그의 어조로 그는 말했다. 내 법정에 당신만큼 준비된 변호사가 떠많다면 내 일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반대편 변호사는 팔짱을 끼고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항의도 반론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그 자체로 입증되었습니다. 백해 판사는 몸을 곧게 펴고 안경을 정확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는 증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리고 잠시 쉬다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빨아보았다. 그리고 트럼프 씨, 이것이 당신이 첫 번째 비공식 노스쿨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의사봉을 쾅쾅 치며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남작은 그 순간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메모를 모아서 판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나 그 법정에 있던 언론인, 변호사, 관중 모두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려해야 하림.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가정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능, 준비, 탄력성은 항상 평판이나 이름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당신이 태어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